세계 최초 SNS 개발자의 코인 리포트 텐스페이스 고진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에이다가 왜 오르는지 알론조 하드포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찰스 호스킨슨의 빙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굉장히 반응이 핫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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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찰스라는 영어 이름까지 네.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아, 네. 빙의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알렌조 하드포크가 어떤 건가요? 예, 알렌저 하드포크는요. 런던 하드포크 네.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쉽죠. 네. 그 카르다노 네트워크 에이다 네트워크를 할 때 카르다노라고 하는데 카르다노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뜻인가요? 예, 지롤라모 카르다노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딴 겁니다. 네. 원래 찰스 호스킨스가 수학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을 했는데 1501년 9월 24일 이탈리아 파비아에서 태어났는데 레오나르드 다빈치하고 2대 천재로 불리는 네. 분이셨습니다. 정수, 실수, 허수 기억나시죠? 네. 허수를 도입하신 천재입니다. 예, 그리고 도박 중독자여서요. 도박을 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도박을 안 하는 거란 하나만한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네. 점성술사로 자기 죽을 날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어, 그 이유는 자기 죽을 날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단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알렌저 하드포크는 알렌저는 그냥 이름이고요. 보통 네. 이름 쓰는 그래서 자기 친구 이름을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드포크의 목표 중 하나로서 2021년 9월 12일 카르다노 메인넷에 공식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에이다 그리고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불리던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부여했고요. 3월에는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메리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네. 메리 하드포크는 ERC20 아시죠? 네. ERC20처럼 그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이 하드포크였습니다. 이게 성공했고요. 최근에는 뭐냐면은 알렌저 퍼플, 알렌저 레드, 알렌저 블랙. 그러니까 네. 이 3단계 알렌저 로드맵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퍼플의 초기 단계인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고요. 또 네. 뭐냐? 디앱을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에는 하드포크를 하지 않고 소프트포크만으로도 이 메인넷을 돌릴 수 있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에 네.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점은 스마트 컨트랙 그리고 디앱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디에 좀 유용하게 쓰일까요? 예, 일단 그 많은 질문을 물론 찰스 호스킨슨도 받았고요. 제가 이 찰스 호스킨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더넷이나 다른 것보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 공공기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가서 자기 인증이라 그래가지고요. KYC라고 하는데 보통 은행권에서 제가 지문을 등록하거나 저희 주민등록증을 하거나 하는 이런 자기 그 인증 부분도 해서 공공기관에 들어가서요. 네. 실제로 베트남, 에티오피아, 한국 뭐 이런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고 이 공공기관에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일본에는 상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출발하고 일본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 규제가 이렇게 에이다 같은 코인도 상장하기 힘든 분위기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일본은 워낙에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더 활용 범위를 넓힌다 이렇게 이해를 맞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금융기관에도 쓰고 싶어하고 굉장히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찰스 호킨슨 이제 대표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따로 이제 카르다노에서 에이다를 개발한 이유는 어떤 건지. 우리 찰스 호스킨슨 그 형님은 네. 제가 빙의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이 미쳤다고 반대를 하는데도 무릅쓰고 네. 이런 정모에 잘 참여를 해가지고 네.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비트코인을 만났고요.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또 많이 벌었고 네. 그 다음에 부테린을 만나서 자신의 이 암호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성공적으로 론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더리움 자체가 너무 무겁고 비효율적이라고 본 끝에 또 그리고 비영리재단과 영리재단의 논쟁 때문에 그만뒀는데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또 단점 하드포크에 대한 그 단점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차라리 없애버리고 오. 3세대로 가자라는 게 부테린하고의 큰 갈등이기도 했고요. 네. 자신은 3세대라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이더리움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뭐 이더리움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은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디스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부테린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더리움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고려한 거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은 찰스 호스킨스는 스케일링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그럼 스케일링이 왜냐? 우리 왜 윈도우 오래 쓰다 보면 느려지죠. 네. 예,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다 보면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려지는 부분들을 이 스케일링 기술로 해가지고 즉 분산 시스템 기술로 해갖고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램이라든지 컴퓨터를 바꾸는 작업을 안 하고요. 소프트웨어로 한다라는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뭐냐면은 복사, 카피 앤 페스트 아시죠? 네. 해가지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의 그리고 저의 우리 카르다노는 우리 천재 수학자니까 이 카피 앤 페스트를 안 하고 이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거죠. 그래서 네. 우리께 짱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에이다가 짱이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신데 3단계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포부가 정말 확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비탈릭 부테린과 어쨌든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관계는 좀 괜찮으세요? 지금 관계는 뭐 계속 나빠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경쟁 구도로 가다 보니까 예. 그런 네, 부정하지 않으시네요. 그래도 이제 보안성이 강화되고 또 다른 암호화폐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좀 수월해지겠네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그 부테린 우리 형제 부테린의 네. 얘기를 한번 제가 전해드리면요. 블록체인을 디자인할 때 너무 아카데믹한 열정을 쏟으면 안 된다. 네. 이론적 열정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세상 일은.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는 모든 일의 학문적인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는데 이더리움은 실용적이다. 그렇게 학문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그리고 정말 적용하는 솔루션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더 빠르다고 그 인공지능 연구자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렉스 프리드먼과의 인터뷰에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찰스 호스킨슨이 엉뚱하고 그리고 말만 무성하면서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까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컨트롤 C, 컨트롤 V다. 카피 앤 페이스트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비트코인은 기축이고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다는 보안과 소통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예.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까 이제 그 호스킨슨의 그 이더리움에 대한 그 반박은요. 네. 우리는 이더리움의 문제를 치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잉 737 추락으로 2018년, 2019년에만 345명이 죽었는데 너 소프트웨어 함부로 만들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이고요. 네. 즉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 보안성이라든지 엄밀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항상 이 하드포크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드포크 돼 스마트 컨트랙트 뒤에 언제 쓸 거야 하는데 네. 드디어 날짜가 성공적으로 날짜까지 9월 12일이요. 12일로 딱 박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에 조금 더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또 이더리움이 좀 느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무래도 좀 스케일링 때문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스케일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오래 쓰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 자체라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 에이다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분산을 시키고 또 POS 그러니까 우로보로스 POS 그러니까 발음도 좀 어렵죠. 우로보로스 POS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산 환경에 스테이크 지분 형식을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이론적으로는
사실 에이다를 능가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부테린이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얘기하지 마라. 만들거나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 이제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이 거기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거는 모습이고, 사실상 이제 뭐 분산된 거 이제 또 따로 POS 방식으로 되다 보면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신감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9월 12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좀 가격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뭐 전문 투자자 피터 브렌트는 트위터를 통해서요. 카르다노,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흐름과 비슷하다고 또 비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과거 차트를 공유했는데 2007년에서 2013년까지 12에서 27달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극심한 추락과 그리고 굉장히 희망 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97년에서 2017년까지요. 12달러에서 28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와,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 시기가 도래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공파시 49분에 2,496원 비썸 기준에서 전일 대비 6.71%가 한국 시장에서 네,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정말 뭐 186원까지 추락을 해가지고 에이다는 사기다, 에이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비난을 얘기했었는데요. 많이 받았죠. 예, 특히나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그리고 아까 메리 네, 메리 토큰, 하드포크. 예, 이 하드포크 때문에인데 이걸 성공함으로써 지금 연내 최고 기준이 3,010원입니다. 네. 그 기준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고 보면 이 네트워크 외에는 이 퍼플 단계부터 계속 레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단계로 올라가면서 사용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12월 전까지 최저 3,500원 정도의 산화, 4,000원까지는 확실하게 간다고 보고 있고 저도 투자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투자를 하셨겠죠. 네. 12월 연내 안에 전고점은 물론 3,500원, 또 4,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자신감 있게 좀 보여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하락장을 좀 저희가 몇 달 동안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회복을 못한 코인들이 대다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다는 그 속에서 거의 전고점 가까이 간 거의 유일한 코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이유도 네. 분명히 있었고요. 네,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대금이 몰린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이유도 네. 없을 수는 없겠죠. 있긴 저를 비판하는 하겠지만. 사람들 중에 네. 무슨 그런 얘기만 하냐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분들 얘기도 맞을 수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에이다라는 기술력에 대한 분명히 80조 정도의 그 시총을 하려면 이 정도의 돈이 투자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카르다노 네트워크는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번 알론조 하드포크가 알론조의 퍼플 단계에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론조가 퍼플, 레드, 블랙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뤄지는 하드포크가 굉장히 극 초반기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3세대로 가는 길에 초기 단계.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 만큼 아주 충실하게 소프트웨어가 진행되고 있고 화이트 페이퍼나 재단에서 낸 그 문서들을 백서나, 네. 보면 상당히 의미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장황하게 기술을 너무 많이 설명하면 머리가 복잡하실 것 네. 같지만 POS도 우로보로스 같은 경우는 좀 틀리거든요. 그동안 POS하고는. 간략하게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냥 지분 방식이 조금 사실은 이더리움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로보로스는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은 그 컨트랙트 계약이 되면 그 블록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부분에서 토큰이 형성된다면 블록에다가 직접 기록을 합니다. 에이다는. 그러니까 이중 발생이 안 되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되면서도 보안성이 강하고 그리고 스테이크를 그러니까 지분 위임을 하기에 훨씬 편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POS면을 굳이 보려면 우로보로스 POS가 이더리움보다는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심지어 이름도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부테리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네. 아카데믹한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계속해서 좀 태클을 거는 모습이에요. 서로 좀 디스전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네. 직장을 나오고 나면요. 전 직장 사람들하고 왼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에이다도 만들고 한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알론소 후반기에 가면은 하드포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소프트포크와 하드포크가 어떻게 다른 거길래 하드포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그냥 설명을 한마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은 네. 집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다 없애버리고 네. 다시 짓는 거 하고요. 네. 집 다 고수공사. 유지하고 거기다가 인테리어 다시 하고 리모델링만 하는 거하고는 비용 차이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죠. 네. 예, 그래서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그걸 이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태 부테리냐는 얘기가 이론적으로 나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나 그 건물이 리모델링하고 그걸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변수를 네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쫙 밀어버리고 건물을 빌딩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네 말이 맞을 수도 네. 있지만 그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의 차이는 리모델링과 아예 집을 짓는 것과의 차이가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계속해서 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쉽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쉽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는 그만큼 좀 이뤄지기 어렵다라는 거에 반증이기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떻게 이론이 보시나요? 네. 완전히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네. 사실 그건 이론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증하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 카르다노 우리 수학자님 보셨죠? 네. 예, 그 점성술로 예언을 했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단식으로라도 그날은 맞춰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과 대항해서 에이다가 앞으로 미래가 좀 창창해 보이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한 줄로 좀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3세대로 네. 가는 겁니다. 3세대로 가야 실제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적용할 때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요. 네. 빠른 속도 그리고 안정적인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적용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에이다나 이더리움은 인프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좁으면 우리 힘들죠. 도로가 네. 넓고 그리고 안정적인 도로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좁은 도로, 지금의 좁은 도로를 좀 넓게 고속도로로 만드는 거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거의 지금 ERC20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에이다에도 동조하는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 도로가 좁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차를 만들어도 빨리 갈 수 없겠죠. 네. 근데 이 도로가 넓어지고 막 스마트하게 바뀌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궁극적으로는 무인 자동차처럼 갈 수 있는 도로를, 스마트 도로를 만들었다. 네. 그러면 이 산업이 발전할 거야, 아니면 퇴보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프라형 이 기술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시장의 기대와 의미가 실제로 가격에 반영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지금 규정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자꾸 제가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니네는 사기야. 수요와 공급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그렇습니다.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로드맵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카르다노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 모셔서 인터뷰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